오래전 하늘 높은 곳에 우뚝 솟은 태백산이 있는 영동 지역에는 하늘과 땅을 잇는 신비로운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다. 이 땅은 사람과 동물은 물론 다양한 신비의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존재는 바로 산을 지키는 수호자 백호였다. 백호는 태백산의 깊숙한 숲속에 살며 산과 주민들의 평화와 안녕을 책임지고 있었다. 백호는 하늘이 내린 유일한 수호자로 태백산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아무도 백호를 직접 본 사람은 없었다. 백호는 자신을 숨기며 가끔씩 숲속을 정찰하며 사람들의 일상을 멀리서 지켜보곤 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백호는 믿음과 용기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외지에서 온 악한 마법사가 태백산의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 영동 지역에 들어왔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산속에 깃든 자연의 에너지를 빼앗아 강력한 마법 물체를 만들고자 했다. 그의 어둠의 세력은 점차 산을 뒤덮으며 숲과 바람 그리고 강물까지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산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백호는 즉각 행동에 나서기로 다짐했다. 그는 백산의 봉우리로 올라가 산의 영혼과 대화를 나누었다. 소중한 산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백호가 물었을 때 산의 영혼은 마법사의 어둠에 맞서기 위해 너의 용기와 지혜를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하여 백호는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신비로운 영동의 전사들을 찾아 나섰다. 백호는 자신의 정체와 의도를 설명하며 용감한 전사들을 소집했다. 각자 특유의 능력을 지닌 전사들은 하나둘씩 백호 곁에 모였고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마법사를 물리치고 마법 물체를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이들은 태백산의 깊숙한 곳으로 떠나며 단단한 우정을 다졌다. 마법사의 성체에 도착하자 그들은 무시무시한 어둠과 맞닥뜨렸다. 하지만 백호와 전사들은 전설에 나온 만큼 아주 용감했다.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마법사의 방어를 무너뜨리고 그의 악한 의도를 저지했다. 백호는 마지막 순간까지 동료들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마법 기구를 파괴하고 마법사를 쫓아냈다. 태백산의 영혼은 다시금 깨끗함과 평화를 되찾았다. 영동 지역은 넓고도 푸른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고 사람들도 다시 예전처럼 평화로운 삶을 살아갔다. 전사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며 백호와의 진귀한 순간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 백호는 다시금 산속 어딘가로 돌아갔지만 그의 전설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이렇게 태백산을 배경으로 한 영동의 전설, 백호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서로의 곁에 있는 믿음을 상기시키며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의 강원도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 옹천에는 특별한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마을 사람들에게 마법 연못이라고 불렸으며 매년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에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연못 속에는 고대부터 내력물의 요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요정은 그 해의 가장 순수한 욕망을 가진 사람에게 소원을 들어주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못을 방문하는 첫 번째 보름달 밤에 정성을 다해 소원을 빌어야만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홍천 마을에는 어린 소녀 예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지는 가족이 점점 늘어나는 부채와 농장이 계속되는 가뭄으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라며 마법 연못의 전설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보름달 밤이 다가왔습니다. 예지는 따스한 코트를 입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연못으로 가는 숲길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예지는 연못에서 예전부터 들리던 노랫소리와 함께 무언가 신비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못에 도착하자 마을의 전설대로 물의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은빛 날개를 펼치며 무리를 미끄러지듯이 다가왔습니다. 예지는 두려워하지 않고 요정을 향해 간절히 말했습니다. 부디 우리 가족의 농장이 다시 풍요로워지게 해주세요. 요정은 잠시 동안 예지의 눈을 바라보며 사려 깊게 머뭇거리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소원은 정직하고 순수하구나. 너의 진심이 닿았으니 그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요정의 목소리는 물결처럼 부드러웠고 연못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은은한 빛으로 감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에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고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말라붙었던 농장은 점점 푸른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지의 가족은 더 이상 빚에 시달리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홍천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의 기적을 잊지 않았고 마법 연못은 다시 한번 그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간직하게 되었으며 예지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 깨달아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고 그로부터의 세월 속에서도 마법 연못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전설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흥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환상적인 황금거북이에 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거북이는 한번 현신하면 반드시 마을에 행운을 가져다주고 바다에 숨겨진 보물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한 달에 한 번 보름달이 가장 밝게 빛나는 밤뿐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소연이라는 이름의 용감하고 마음씨 고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바다가 훤히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고 소연은 매일 밤 바깥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며 황금 거북이의 전설이 사실이길 바랐습니다. 소연의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셔서 소연은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소연에게 전해 내려오는 많고 많은 옛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바다가 반짝이며 황금으로 빛나고 거기에는 큰 거북이가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마치 소연에게 손짓하는 듯했고 소연은 자신이 바다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깬 소연은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닐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소연은 매일 밤 바닷가로 가서 희망을 갖고 황금 거북이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어느 밤 소연은 바위에 걸터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언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물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듯한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소연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정말로 전설 속의 황금거북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장엄했으며 거북이의 등껍질은 진짜 황금처럼 반짝였습니다. 거북이는 소연을 바라보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외로운 작은 소녀여, 내가 나를 기다렸느냐? 소연은 너무나도 놀랍고 기뻐서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거북이는 소연에게 바다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겠다고 얘기하며 소연을 등에 태우고 바다 깊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소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다의 경이로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중에는 알록달록 아름다운 산호초와 수많은 물고기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소연에게 이것이 인간의 욕심과 파괴로부터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밤 이후로 소연은 황금 거북이와 바다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더욱 가지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그것이 하나의 전설로 남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진실된 약속임을 소연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소연은 그 소중한 교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아름다운 고흥 바다를 지키는 이를 평생의 업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도 고흥의 사람들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저마다의 꿈과 소망을 담아 바다를 바라보며 그 전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속에서 황금거북이와 소연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연과 바다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것이지요.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사천 지역에는 신비로운 산과 푸른 바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논밭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수많은 전설과 동화가 전해져 내려왔지만 그 중에서도 사천의 용에 대한 이야기는 특히 유명했습니다. 사천에는 용과 깊은 인연을 맺은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문은 유래를 알 수 없는 힘을 통해 대대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문은 항상 지역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용은 그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에게 바다의 풍요를 안겨주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인물은 한때 이 지역을 지켜낸 위대한 수호자, 이름마저도 멸하고 전설 속에서만 살게 된 용수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거대한 용의 보호를 받았으며 용과 함께 자라면서 신비로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용수는 하늘을 나는 기술과 바다를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용수의 시대, 사천 지역은 끝없이 번창하였습니다. 지역 사람들은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과 바다에서
얻는 해산물로 풍족한 생활을 했고 용수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때때로 닥쳐오는 자연재해를 막아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용의 힘을 탐내는 외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멀리서 온 탐욕스러운 상인이 사천의 용을 보고 그 힘을 빼앗으려 하였습니다. 그는 용수를 유혹하여 용의 비밀을 알아내려 하였고 용수는 그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결국 용수는 용과 함께 상인을 물리쳤지만 그 과정에서 용은 인간 세상에 더 이상 나타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용이 떠난 후 사천의 바다는 예전처럼 잔잔하지 않았고 때때로 큰 파도와 폭풍이 몰아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천 사람들은 용수가 지킨 그날의 희생을 기억하며 용이 남긴 이 물결 속의 소금이 지역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잊어갔지만 지역의 젊은이들은 여전히 하늘과 바닷속에 숨어 있는 용수와 용의 힘을 동경하며 자라났습니다. 사천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날 때면 어렴풋이 들려오는 용의 속삭임을 듣기 위해 조용히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이렇듯 사천의 용과 소금 바다는 누군가가 그 전설을 잊지 않는 한 여전히 그곳 어딘가에 존재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을 것입니다.